예, 안녕하세요. 예, 태화선언 법사 한국태화영예학회 학장 태화입니다. 오늘은 신점도 상담이다. 사주도 상담이다. 타로도 상담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상담을 할 수 있냐,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이에요. 어떤 분들은 물론 이제 신은 위대하고 학문도 위대하고 뭐 타로도 다 위대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이 무슨 예언자나 무슨 절대자나 어떤 하나님이나 또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신을 안 받으면 너 죽는다. 예, 텔레비에 하도 나왔죠. 예. 그런 얘기 들으시면요, 안 죽으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한번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럼 1년 안에 안 죽으면 얼마를 내놓을 거냐? 예,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안 죽으면 뭐 1,000만 원을 내기를 하자. 이렇게 아예 들으세요. 그냥 협상을 하세요. 예. 그렇게 단언적으로 너는 뭐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예, 이렇게 막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우리는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사에는 경영 컨설팅이 있습니다. 우리는 운세 컨설팅이죠. 그 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운세가 좋을 때다, 나쁠 때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점이 이렇다, 이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예. 사람을 뭐 강압한다거나 이런 자세는 올바르지 않죠. 그리고 상담하시는 분들도 상담을 하러 왔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또 효과적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의심을 한다거나, 오는 손님 중에서도 좀 재미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있는 곳은 4층인데요. 계단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계단으로 4층까지 올라와서는 이제 시비를 거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오신 분인데 이게 맞아요? 이런 거 왜 공부하셨어요? 그 뒷말을 안 하겠습니다. 무슨 뭐 성철 스님도 지옥에 가 있는데 너도 그래 다 지옥에 간다, 뭐 이런 분도 있고요. 성철 스님이 지옥에 갔다고 하는데 뭐 할 말이 없죠. 예, 그리고 뭐 특정 종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올라오면 되잖아요. 4층까지. 그렇지 않나요? 그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그 땀 흘리면서 올라와서는 시비조로 말하고 뭐 여기는 왜 저런 부적을 그렸냐 뭐 이러시면 좀 답답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하러 오셨으면 상담을 한다는 생각이 정말 좋은 겁니다. 상담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간에 이야기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에 대해서 조언을 듣는 거죠. 회사에서 경영 컨설팅을 하는 거는 그런 어떤 경영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거잖아요. 운세에 대한 것도 이쪽 분야에 대한 어떤 뭐 전문가나 또 이쪽 분야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한테 조언을 듣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가 뭐 마케팅이나 영업에 대해서 또는 뭐 해외 판매에 대해서 조언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조언을 듣는 거죠. 마찬가지로 운세에 대해서도 이제 조언을 듣는 것입니다. 조언을 들을 때는 미리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아드님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7급 공무원에 붙겠습니까? 하는데 근데 점이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점이 좀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분이 공무원 쪽에 정말 맞는지 또는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죠. 왜 안 돼요? 우리 7급 공부하다 이번에 9급으로 내는 건데 왜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7급에 떨어져서 9급으로 왔는데
꼭 7급 공부를 했다고 해서 9급에 무조건 붙는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분이 어머니께서 이제 강요를 하셔서 시험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이 길이 맞는지 갈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답이 합격이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데 너는 왜 그 얘기를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하면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드바이스 조언을 듣는다. 그 다음에 현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판단하는 그런 정보를 들어본다. 이런 게 더 좋습니다. 예, 더 좋죠. 예를 들어서 뭐 땅이나 건물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동산적인 투자도 있지만 이런 어떤 운세적인 투자 정보 상담도 있는 것입니다. 예. 아니 그렇게 뭐 잘하시는 분들도 잘 안 되시잖아요. 예, 그런 거는 운해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난 그런 걸 안 믿는다. 예, 그러면 안 오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경영 컨설팅을 하는데 난 당신들 컨설팅 얘기 안 들어. 예, 그러면 뭐 컨설팅을 안 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린 마음으로 조언을 듣는 게 참 이렇게 지혜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뭐 저 아니라 다른 분한테 가더라도 맹신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상담을 하면서 조언을 듣는다.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죠. 자기 인생의 어떤 중심적 판단은 본인이 하는데, 마치 회사의 사장님이 경영자가 컨설팅을 듣지만 뭐 투자라든가 어떤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자기가 결단을 내리듯이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입니다. 그렇지만 조언을 듣는 거죠. 조언을 듣는. 예를 들어서 뭐 법률 서비스다, 법률 서비스의 조언을 듣고, 투자 서비스다 하면 투자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운세 상담이다 뭐 운세 전문가의 이제 상담을 듣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재미나게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한때는 풍수에 미쳐갖고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닐 때가 있었는데, 굉장히 우리나라에 유명하신 분이에요.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풍수적으로 100% 이론적으로 딱 됐는데 이제 삑사리가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 안 맞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확률은 낮지만 뭐 열에 하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귀신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풍수를 굉장히 학문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귀신 작용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열린 마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론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대입해 보니까 잘 안 맞을 때가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이제 어떤 영혼이나 조상님이나 귀신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물며 일반 이렇게 상가에 도깨비터 같은 것도 있고, 또 운이 이상하게 어떤 그런 운이 들어오면 그렇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정말로 살아가면서 그 운적인 걸 컨설팅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헛것이 보인다, 이런 것이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이것이 정신적인 문제인지 귀신 문제인지 이것만 구분해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을 귀신 문제인데 정신과만 가도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정신 문제인데 어떤 뭐 약을 먹거나 이런 어떤 뇌의 어떤 신경의 문제인데 이걸 맨날 귀신 뭐 군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료 컨설팅이나 어떤 영혼의 문제의 컨설팅 같은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신점도 상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제 사주도 상담이죠. 우리가 어떤 예언가적으로 뭐 찍어지는 도사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린 마음으로 학문과, 여러분 저는 관상, 수상 이런 사주 정말 좋은 학문이라 생각하거든요. 또 인문학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사람의 살아가는 이야기에 대한 어떤 학문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조언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해서 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조언했을 때 보람도 느끼고 사람에게 도움이 됐을 때 도움 좀 뭐 보람을 느끼죠. 또 그 상담자로 오시는 분들에 또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요. 작은 어떤 신비한 거를 맞추는 거에 너무 놀랄 필요는 없고 너무 명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 어디로 가면 그 방문자의 성씨를 잘 맞춘대요. 성씨. 그러니까 너 김씨다, 최씨다, 이씨다 이걸 맞추는 거죠. 뭐 신비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 맞추는데 이제 들어갈 때 이제 무슨 성씨네요. 희귀성씨인 분들은 놀래죠. 어떻게 맞추겠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그분 말 듣고 하는 게 이제 되는 일이 없다. 돈은 많이 날렸다. 이렇게 되면 그럼 좀 이상하죠. 그죠?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나이 맞춰요. 말하지 않아도 나이를 맞춰요. 예. 나이를 맞추는 것도 대단하지만 상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문제에 대한 진단과 그 해결 방향성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나이를 맞췄다. 예, 신비하죠. 예, 근데 저는 묻습니다. 나이 몇 살이세요? 예, 묻고요. 예, 그 다음에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성씨도 물어요. 예, 물으면 될 것을 뭘 그거를 굳이 뭐 이렇게 맞추려고 하다. 그러다 삑살이 나면 또 그렇잖아요. 예. 물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갖다가 뭐 나이랑 성씨를 맞추는 거를 굉장히 연구를 해서 했는데 나머지 상담에 대해서는 조금 뭐 그렇다. 돈은 많이 달래서 구술시키는데 잘 안 된다. 이런 거는 상담자님들도요. 작은 거, 신비한 거 같지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뭐 예약할 때 뭐 누굽니다. 또는 뭐 생년을 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답을 정해서 가지 마시고 궁합이 안 좋다 그러면 성격적으로 그분이나 나나 내가 좀 못 보는 게 있거나 생활 패턴이 좀 다른 게 있거나 삶의 비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게 서로 있지 않나 이런 걸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하지. 뭐 나한테 커피 2번 사줬는데 왜 싫다래요? 그렇게 좀 나는 사랑받고 싶은데 이 자식이 뚱뚱해갖고 날 사랑 고백한다고 해야지 왜 궁합이 안 좋다느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라 조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주인공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고 그렇지만 냉장고가 고장났을 때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는 그 전문가의 얘기를 듣는 게 지혜듯이 삶의 운세적인 것이 궁금할 때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조언으로 받아들이는 것, 상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나한테 시를 안 받거나 구슬 안 하면 넌 죽는다. 뭐 애가 죽는다. 예, 그러면 그냥 웃으시고 나오시면 되고요. 어떤 협박성 말이나 너무 상식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는 것은 그냥 안 받아들이시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행복하시고요. 상담을 하는 사람이나 상담을 받는 사람이나 서로 오픈마인드로 조언을 듣는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그걸 뭐 신점으로 보건 역학으로 보건 타로로 보건 서로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행복하세요.